옛날 옛적 산등성이를 넘어 골짜기로 숨어든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상 밖의 세상이라 할까요? 초가지붕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돌담 아래로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렸지만 그 마을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음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양반 가옥의 주인은 이 마을의 대종손이었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곳을 지켜온 명문가였습니다. 장터에는 때 묻은 상인들이 있었고 산길에는 몸큰 장수들이 통행세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지혜로운 선비가 조용히 책을 펴놓고 마을의 일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도적들의 뒷말도 들렸어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을은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큰 소식이 떠돌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주인이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먼 타지에서 온 신부였어요. 시집가는 날 가마에서 내린 그 여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 입가에 묻어나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 그녀의 이름은 현숙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도 복이 들어왔구나. 마을 어른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숙은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집 고약한 노파도 웃음으로 대하며 장터에 나가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반찬을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장인의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 현숙이 지나가면 그들은 몸을 떨곤 했어요. 뭔가 오싹한 기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들의 말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초여름이 다가올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터의 양반 한 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장터에 나갔다가 해가 질 무렵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렸어요. 가족들은 관아에 고소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을 헤매며 찾았지만 그 양반은 마치 땅이 꾸꾸라도 먹어버린 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숙이 들어온 뒤로 이런 일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여인이 사람을 해칠 리 없지.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그 소문을 날려버렸어요. 다만 몇몇 노인들의 눈빛만 점점 더 의심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힘좋기로 유명한 장수 한 명이 밤길을 걷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밤새 울며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르며 산골짜기를 헤맸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문을 굳게 잠그고 횃불을 밝히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장터 상인들은 떼를 지어 다니기 시작했고 도적들도 한동안 마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입을 떼었습니다. 그 새 며느리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이 말이 나오자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쳤습니다. 우리 현숙이가 무슨 짓을 한다고 그러는가. 그렇게 착한 마음씨를 못 봤어. 괜한 소문으로. 그 여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명예라니? 이미 두 사람이 사라졌지 않소. 눈을 뜨고 보시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양반들은 관아에 보고하자고 했고 마을 어른들은 그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고민했어요. 현숙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끝까지 믿으며 변호했지만 장인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독이 든 우물처럼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한 명의 선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이환이라 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책만 읽던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날카로운 눈과 깊은 지혜가 있었어요. 이환은 두 번째 사건 이후 마을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의 행동을 따라다니며 기록했고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으며 마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하루는 이환이 현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 당신을 의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을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현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려는 순간이 온 것처럼요. 선비시여, 아직입니다.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지 사흘 만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터의 상인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도적 출신으로 과거에는 마을의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온 악질 인물이었어요. 그의 실종이 알려지자 마을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라. 대감의 며느리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양반 가옥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둑을 넘치는 것처럼 두려움과 분노가 한 곳으로 몰려온 것이었어요. 이환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자. 나를 따라오시오. 그 밤 이환은 현숙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현숙은 밤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굴 앞에 서서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깊은 굴 안에서 음식이 놓여 있고 불이 피워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요. 현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환의 모든 가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선비시여, 이들은 저주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양반 가문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가문의 대종손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으로 인해 현숙의 일족은 모두 저주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저주의 법칙은 이러했습니다. 그 가문과 원수 관계에 있는 혈족이 나타나면 마을의 사람 셋을 희생으로 취해야만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숙은 이 저주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복수를 원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들의 죗값을 깨닫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에서 원수 가문과 관계 깊은 악질인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지하굴로 데려간 뒤 의도적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알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풀린다는 계산이었어요. 이환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 신분을 이용해 원수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주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환은 현숙을 따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냈어요. 사라진 세 사람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한 것이 현숙이라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환이 세 사람을 하나씩 이끌어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감사가 밀려들었어요. 특히 그 장수의 아내는 현숙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한 것입니까?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모든 분들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섞인 그 장면에서 누군가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이환과 장인은 현숙과 함께 저주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달이 가장 밝은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 위의 비석 앞에 섰어요. 그곳은 현숙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곳이었습니다. 현숙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일족의 영혼들이여, 이제 복수의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모두 저주의 먹이였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만 낳을 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유독 밝아져 마치 현숙의 온몸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현숙은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저주가 풀렸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라졌던 세 사람은 모두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현숙에게 감사했어요. 원수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 그들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구원자로서요. 현숙은 변함없이 착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 미소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되었어요. 이화는 그런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변화시키고 우리도 변화하는 것 아닐까 하고요. 몇 해가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유독 밝으면 누군가는 현숙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항상 웃음과 함께요. 현숙은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현숙은 항상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또한 이 마을 모두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마주친다면 그들은 달빛 아래 현숙의 신비로운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껴안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소였어요.